안녕하세요. 린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차블휘 멘토입니다. 지금 린4로 하는 정리 증명 교재의 2장에서 객체로서의 유형절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서 약간 남은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건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세계 다형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뒷부분에는 다른 종류의 다형성도 나와요. 그 다형성과 이 다형성 사이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세계 다형성이 뭐인지 그거부터 잘 봐야겠죠?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함수인데 이 함수의 인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알파가 속한 유형을 보니까 타입 U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U는 변수입니다. U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자면 타입 다음에 나오는 유형 단계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타입 다음에는 어떤 수가 나와야 합니다. 0, 1, 2, 3, 4 같은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근데 그 수가 나오지 않고 U라는 변수가 대신 나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 유형 세개에 걸쳐서 정의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는 세 개의 단계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의 유형은 세 개의 단계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다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저 말 자체의 뜻인데 이 맥락 안에서 그 말을 이해하자면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를 여러 세개 단계에 걸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 단계의 특정 값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여러 값에 걸쳐서 이 리스트라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이게 세계 다형성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체크 명령어로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스트의 유형이 뭔지 확인하면 이건 교재에 나왔던 내용이랑 같죠. 근데 리스트 다음에 중괄호를 치고 0을 입력하면 리스트의 유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리스트의 유형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변수의 값이 0이 돼요. u에 0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 리스트 점 0이라는 게 나와야 하지만 리는 알아서 그 정보를 생략해요. 그러니까 저는 왼쪽에서 리스트 점 중괄호 0 중괄호라고 썼지만 정보 창에서는 그 중괄호 부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유형 단계라고도 하고 세개 단계라고도 해요. 세개 단계, 유형 단계. 유형 단계가 0인 경우에는 타입 뒤에 나오던 u라는 변수에 0이 들어갔으니까 타입 0을 0으로 타입 0을 타입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리스트 0의 유형이 타입 화살표 타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 개의 변수의 값이 1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리스트가 타입 0 화살표 타입 0이라는 유형에 속한 게 아니라 이것이 속하는 유형은 타입 1 화살표 타입 1이 돼요. 다르죠? 그럼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 내용을 위에서부터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데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에 동시에 속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 나와 있는 리스트는 세개 단계가 0일 때의 리스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리스트는 세개 단계가 1인 경우의 리스트입니다. 그때는 이게 타입 1에서 타입 1로의 함수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자, 세개 변수 값이 2이면 그때 리스트는 타입 2에서 타입 2로의 함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리스트라는 함수가 여러 가지 유형에 동시에 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스트라는 하나의 함수 정의를 가지고 여러 세 개 단계에 걸쳐서 그 정의를 하나씩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 0도 있고 리스트 1도 있고 리스트 2도 있는 겁니다. 각각 그것이 속하는 유형의 세 개 단계가 다르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 정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스트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거는 어떤 유형인데, 알파 같은 유형. 근데 이 알파라는 유형은 타입 0에 속할 수도 있고, 타입 1에 속할 수도 있고, 타입 2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리스트라는 함수가 만약 타입 0에 속하는 유형만 인수로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높은 유형 세개에 속하는 유형들은 리스트가 인수로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 세개 다형성을 이용하면 인수가 어떤 유형 세개에 있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그 세 개의 단계별로 리스트라는 함수를 따로 정의한 것이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리스트 넷은 타입에 속하죠. 근데 이제 왜 이게 타입에 속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 다음에 오는 이렇게 쓸까요? 커서를 맨 위에 놓았어요. 리스트 다음에 오는 인수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럼 넷의 유형을 확인해야 하는데 넷의 유형은 타입입니다. 그러면 리스트 알파라는 그 결과값, 함수값은 그 자체가 유형인데 그 유형이 속하는 유형 세개는 알파의 유형 세개와 똑같아요. 타입 U. 근데 여기서는 U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넷은 타입 0에 속하니까요. 인수의 유형 세개와 리스트 그 인수의 유형 세개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리스트 넷의 유형 세개는 넷의 유형 세개인 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러면 다른 걸 좀 봐야겠죠? 리스트 타입. 리스트 타입의 경우에는 그 유형이 타입 1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거 생각해 보면 타입은 타입 0을 의미하고 타입 0은 타입 1에 속하기 때문이죠. 리스트 타입 0은 타입 0의 유형 세개와 똑같은 곳에 속해요. 근데 그곳이 타입 1이죠. 타입 1에 속하니까 타입 0이 타입 1에 속하니까 리스트 타입도 타입 1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한 연습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리스트 타입에 속하는 목록을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잠깐 일시 정지를 해주시고 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L이라는 목록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 목록도 가능해요. 비어있는 목록을 그냥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린이 지금 아무 오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비어있지 않은 목록을 만든다면 저 목록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할지 잠깐 생각해 보시고 이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저는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0이나 1 같은 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0이나 1은 그 유형이 타입이 아니라 넷이니까. 예. 그러니까 타입에 속하는 어떤 유형들을 저 목록 안에 하나씩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넷을 써도 되고 인트 써도 되고 스트링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둘을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드렸고 그러면 바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Some operations, however, need to be polymorphic over type universes. For example, list alpha should make sense for any type alpha, no matter which type universe alpha lives in. This explains the type signature of the function list. 자, 몇몇 용어를 설명드려야 하는데, 세 개의 다형성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세계 다형성이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잘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제가 포크라는 증명 보조기의 문서를 잠깐 보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세계 다형성은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게 해준다. 근데 그 일반적인 정의로 뭐를 할 수 있냐면 다양한 세계, 유형 세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유형 세계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정의를 작성할 수 있게 세계 다양성이 해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세계 다양성이 아니라 세계 다형성을 이용해서 정의한 어떤 함수나 다른 항을 가지고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세계 단계에서 그 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그 다음 볼까요? 알파의 목록이라는 유형은 임의의 유형 알파에 대해서 말이 돼야 한다. make sense는 말이 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유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유형이 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고, 알파의 목록 유형인 리스트 알파라는 것은 알파에 실제로 어떤 유형이 들어가든지 간에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알파라는 유형이 어느 유형 세계에 있든지 간에 이 리스트 알파라는 유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개의 다형성이 필요한 거고요. 타입 시그니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형 특징이라고 저는 번역하고 있어요. 별거 없고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의 유형을 나타내주는 식을 얘기합니다. Here U is a variable ranging over type levels. 유형 단계에 걸치는 변수. 유형 단계를 그 값의 범위로 하는 변수가 U인 거예요. 그리고 체크 명령어의 결과는 여기 나온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 whenever alpha has type n. 자, 근데 여기서도 왜 굳이 n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U라고 쓰심. 어쨌든 저는 U라고 읽겠습니다. 알파라는 인수가 근데 이 인수는 유형이에요. 알파라는 유형이 유형 세계 타입 U에 속할 때 list alpha also has type n, type U. 알파가 속하는 유형 세계와 리스트 알파가 속하는 유형 세계는 똑같다. 근데 이게 세계 다형성으로 정의한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런 그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나와 있는 프로드를 한번 보세요. 프로드는 곧 유형이고 프로드 또한 세계 다형적인데 세계 다형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세계 변수가 두 개나 있습니다. 예, 유형 단계를 나타내는 변수가 두 가지나 있죠. U랑 V. U는 알파의 유형 세계 단계고 베타의 유형 세계 단계는 V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프로드 알파 베타의 유형은 타입 U도 아니고 타입 V도 아니고 타입 맥스 UV라고 나와 있죠. 맥스 UV는 U와 V의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U와 V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맥스 UV라고 이름 붙인 거죠.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타입 times 타입 3. 그러면 앞에 있는 유형도 좀 다르게 써볼게요. 자, 지금 제가 주석 처리한 줄에서 타입 2 곱하기 타입 3이라는 곱 유형의 유형은 무엇이 있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유형은 어떤 유형 세계에 속할 것인가? 잠시 생각하신 다음에 영상을 그대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설명드릴게요. 주석을 빼면 타입 4가 나오네요. 근데 타입 4가 나온다는 건 저도 약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잠깐만요. 왜지? 아, 순간 저도 헷갈렸습니다. 왜인지 설명드릴게요. 2와 3의 최대값이 3이니까 타입 3에 속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타입 2라는 거는 타입 3에 속하죠. 그리고 타입 3은 타입 4에 속합니다. 첫 번째 인수의 유형 세개는 그 단계가 3이고 두 번째 인수인 타입 3의 유형 세개는 그 세 개 단계가 4예요. 그래서 3과 4의 최대값인 4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 4가 이 곱 유형의 유형 3개가 되겠죠. 이거를 제가 놓쳤네요. 예. 그래서 식이 좀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다시 지워 보겠습니다. 타입 2 곱하기 타입 3라는 게 타입 3이라는 게 첫 번째 인수의 유형 세개가 타입 3이고 그러면 세개 변수 3. 그 다음 인수의 유형 세개가 타입 4. 따라서 세개 변수가 4죠. 3과 4 중에서 가장 큰 거는 4죠. 그러니까 저 전체 식 타입 2 곱하기 타입 3이라는 곱 유형이 속하는 유형 세개는 그 세 개 단계가 4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4에 속합니다.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예,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고 to define polymorphic constants, Lane allows you to declare universe variables explicitly using the universe command. 세계 다형적인 상수, 함수여도 되고 함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항이어도 돼요. 그런 상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유니버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세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함수 이름을 적고 점 쓰신 다음에 중괄호 안에 세개 변수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코드 블록부터 보자면 universe u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세개 변수 u를 선언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의에서 그 세 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이게 없으면 정의가 잘 안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썼고 자, 유니버스 U라는 저 줄을 주석 처리해보면 네, 그래도 되네요. 잠깐만요. 그래도 되는 건 아마 린이 알아서 저걸 넣어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개 변수를. 예. 그러면 안 써도 되네요. 예. 그렇고 안 써도 되지만 이건 있어요. 가령 체크 명령어를 쓴 다음에 type u 화살표 type u라고 썼으면
u가 세개 변수라는 사실을 린이 알아서 추론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오류 메시지 보시면 unknown universe level u라고 나와 있어요. u가 무슨 세계 단계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universe라는 명령어를 써줘야 할 겁니다. 이걸 쓰면 체크 명령어 다음에 나온 식에서도 그 식에서도 세계 단계를 변수로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인 세계 단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설명드렸고, 그래서 린이 이 경우에는 F 다음에 점, 중괄호, U라고 쓴 부분을 알아서 채워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예, 뭐, 된 거 같네요. 그래서 유니버스라는 명령어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F라는 함수는 여기서 세 개 다 형적이냐고 누가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해야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F의 유형을 나타내는 유형 특징에 세 개 단계가 변수로 나와 있으니까요. 즉, F의 유형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F의 유형은 세 개 변수의 구체적인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였고, 예, 뭐 좋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된 것 같네요. 그 다음 함수 추상화를 바로 설명드려야 하는데 이게 좀 길게 나와 있지만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커링을 제가 설명하면서 다뤘어요. 그래서 한번 본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Function Abstraction and Evalu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Function Abstraction은 함수 추상화, 람다 함수를 작성하는 일을 의미하고 이거는 그냥 함수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함수를 이름 없이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 함수를 만드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Evaluation은 계산으로 번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걸 평가라고 번역하면 어떤 함수가 입력값 3에 대해서 어떤 출력값을 산출하는지를 그 산출값을 평가한다고 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색해서 저는 계산이라는 번역어를 쓴다고 이미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본문에 읽어보겠습니다. Lin provides a fun or lambda keyword to create a function from an expression as follows. fun이란 말을 써도 돼요. 이건 함수의 줄임말입니다. function. 그 다음에 람다는 이제 컴퓨터 과학 이론에서 자주 람다 함수라는 이름으로 이 익명 함수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기호죠. 이걸 가지고 익명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fun xnet 그 다음에 x 더하기 5라고 나오면 자연수 입력값 x에 대하여 x 더하기 5를 출력하는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의 유형은 뭐가 돼야 할까요? 정의역이 net이고 함수 값이 자연수니까 이 함수의 공역은 자연수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net 화살표 net이 됩니다. fun 대신에 람다라는 기호를 써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다음 보시면 린이 x가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알아서 추론합니다.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있는 더하기 5라는 식 때문이에요. 5가 자연수라고 린은 판단하고 그러면 5랑 더하는 다른 식은 그것 또한 자연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x는 그 유형이 net 자연수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fun을 람다로 바꾸셔도 괜찮겠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You can evaluate a lambda function by passing the required parameters. 필요한 매개변수. 매개변수는 이 함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입력값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값들을 이 람다 함수에 곧바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x net 그다음에 화살표 x 더하기 5라는 함수가 이 식 전체가 함수예요. 함수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함수의 정의로 그 함수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정의를 이름처럼 쓰는 식이다. 근데 여기에 10을 지어가 아니라 여기에 10을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나올까요? 15가 나오죠. 근데 그 15가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람다 함수에서 함수 값을 나타내는 식이 있죠. 그 중에서 그 식에서 정의역 원소를 나타내는 변수 x를 10으로 바꿔준다. 그럼 x 더하기 5라는 식에서 x를 1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10 더하기 5가 되겠죠? 10 더하기 5는 15와 같죠? 그래서 이 전체 식의 결과는 15가 되는 거예요. Creating a function from another expression is a process known as lambda abstraction. 다른 식에서 어떤 함수를 만드는 일을 람다 추상화라고 한다. Suppose you have the variable x of type alpha and you can construct an expression t of beta. Then the expression from x alpha to t or equivalently 람다를 쓴 경우 is an object of type alpha to beta. 자, 여기까지 나온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x가 알파에 속하는 변수고 t라는 식이 있고 그 t라는 식은 베타에 속할 때 fun x 알파 t라는 람다 함수 추상화식 그냥 함수 추상화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함수 추상화는 일단 정의역이 x의 유형입니다. x의 유형은 근데 알파라고 나왔으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은 알파가 돼야겠죠? 알파예요. 알파고 이 함수의 공역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함수 값을 나타내는 식인 t의 유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형은 베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함수는 공역이 베타죠. 따라서 알파 화살표 베타에 속하는 함수인 거예요. 저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인 겁니다. Think of this as the function from alpha to beta, which maps any value x to the value t. 임의의 값 x에 값 t를 대응시키는 잠시만요. 알파에서 베타로의 함수가 fun x 알파 t인 겁니다. 예, 이 람다 함수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Here are some more examples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를 보면 이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이 같거든요. 근데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인수는 자연수고 그것을 지금 x라는 이름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유형의 식이 나오니까 y는 불값이 되겠죠. true이거나 false예요. 만약 y가 참이 아니라면 x 더하기 1을 반환하고 그게 아니면 x 더하기 1을 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2는 모두 자연수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값은 어느 경우에서든 자연수인 거예요. 이 if then else 구문 자체가 지금 여기서는 유형이 자연수인 겁니다. 이게 함수 값인데 이게 자연수 값을 가지니까 자연수 유형에 속하겠죠. 따라서 이 함수는 지금 입력값이 두 개인 다변수 함수로 볼 수 있어요. 이변수 함수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공역이 자연수인 겁니다. 다만 원래는 이 함수 자체는 정의역이 넷이고 공역은 불화살표 넷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뒤에 있는 것 자체가 함수 값이니까 원래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만 다변수 함수를 정의하는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식의 유형을 공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 위에 있는 이 람다 함수를 포함하는 람다 함수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fun이라는 핵심어를 한 번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수를 띄어쓰기 하신 채로 연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줄짜리 화살표, 익명 함수를 만드는 화살표도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두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엔 함수값. 더 축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와 y의 유형 특징, 유형 특징이란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유형 주석을 빼는 거예요. 유형 주석은 쌍점 내, 쌍점 불과 같이 어떤 변수나 어떤 식의 유형을 코드 안에 명시적으로 써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un xy라고 쓰고 두 줄짜리 화살표 쓰고 함수값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린이 그럼 y와 x의 유형은 어떻게 알아낼까요? not y라는 식에서 not 다음에 오는 것은 불값일 수밖에 없어요. 불리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y가 불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린이 추론할 수 있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는 자연수 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1과 2가 자연수니까 x도 자연수라는 것을 린이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함수, 이 함수의 유형은 net 불넷이라는 함수 유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고 설명을 아직 드릴 시간이 많습니다. 20분 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Lin interprets the final three examples as the same expression.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세 가지 식은 다 똑같습니다. In the last expression, Lin infers the type of x and y.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거죠. From the expression if not y, then x plus 1, else x plus 2. 그러니까 if then else 구문에 나와 있는 저 부분식들을 통해서 x와 y의 유형을 린이 알아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다음 Some mathematically common examples of operations of functions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lambda abstraction.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수학에서 자주 쓰이는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예를 좀 보고요. 어떤 자연수를 입력받을 때 함수 f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그것은 뭐 toString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건 아마 이건 편집기를 봐야겠는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되나? 여기선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하나? 이것도 안 되고 예,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toString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1은 자연수죠. 근데 그 자연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큰 따옴표로 감싼 1이죠. 이거는 문자열 1이고 우리가 입력한 1은 자연수 1입니다. 자연수 1. 어쨌든 자연수,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그것을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가 f이고 함수 g는 스트링에서 분류의 함수인데 이것은 그 s라는 문자열의 길이가 0보다 크다는 불식이네요. 예. 근데 이걸 왜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gf라는 거 때문인가 싶어요. f랑 g 자체는 그냥 어떤 예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함수 추상화를 다 살펴보란 얘기 같습니다. 첫 번째 함수 추상화를 보면 이거는 항등 함수를 나타내요. 항등 함수가 뭐냐면요.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함수예요. 입력값이 x이면 출력값도 x입니다. 정의역, 공역은 그럼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의역이 정확히 뭐인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의역이 자연수인 경우 이 x를 받고 x를 출력하는 자연수 함수를 자연수 유형 넷에 대한 항등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의 유형은 넷 화살표 넷이죠. 뒤에 있죠? 넷 화살표 넷. 그 다음 보시면 이건 상수 함수입니다. 근데 정의역은 넷이고 공역은 풀의 유형이니까 불이겠죠. 그래서 넷 화살표 불인데 상수 함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입력값과 상관없이 출력값이 항상 똑같은 함수입니다. 입력값 x의 값이 구체적으로 뭐인지는 상관없어요. 그게 뭐든 간에 출력값은 그냥 true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렇고 fun x of net 화살표 gfx라고 나와 있는데 g of f of x인데 gf라는 식을 보시면 이거 합성함수거든요. 근데 합성함수가 뭐인지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입력값이 있을 때 그 입력값을 f에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해요. 그럼 그게 fx죠. fx를 또 한 번 다른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함수인데 여기선 g예요. g에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g 괄호 fx 괄호가 돼요. 즉 함수를 두 번 거쳐서 얻은 함수값을 출력해주는 함수. 이 함수를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의 합성함수라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함수는 이 경우에는 f와 g의 합성함수죠. 그래서 gfx가 되는데 이 저자가 설명해주고 싶었던 내용은 아마 이거 같아요. f는 넷에서 스트링으로의 함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f는 넷에서 스트링으로의 함수가 맞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지금 f 다음에 n이라는 그 인수가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인수의 유형은 정의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fn이라고 하는 함수 값의 유형은 공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f의 유형이 넷 화살표 스트링이라고 쓰는 거는 적절합니다. 이거 맞아요. 예, 괜찮죠? 그 다음 g의 유형을 보고 싶은데 g의 유형은 스트링에서 분류의 함수 유형이겠죠. 왜냐하면 인수의 유형은 스트링이고 함수 값의 유형, gs라는 함수 값의 유형은 불이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f의 공역이 g의 정의역과 같죠. 이런 경우에는 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얻은 함수 값을 g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즉 f와 g를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하고 있었던 거죠. gfx라는 식으로.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람다 함수의 유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 람다 함수의 유형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x의 유형은 봐야겠죠. x가 정의역 원소니까. 정의역 원소의 유형분이 넷이에요. 따라서 정의역이 넷이죠. 자, 그 다음 치역이 아니라 함수 값의 유형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함수 값은 보시면 g의 함수 값이에요. g의 함수 값이니까 그 유형은 불이거든요. 함수 값의 유형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괄호를 친 상태에서
유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러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삭제할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람다 함수의 공역은 불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함수 값의 유형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알아냈죠. 그래서 넷 화살표 불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함수 추상화는 위에 있는 함수 추상화와 차이가 없어요. 단지 x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게 다예요. 예. 그렇고 think about what these expressions mean. 자, 첫 번째, 이건 제가 얘기했다시피 항등 함수입니다. 자연수 유형 넷에 대한 항등 함수이고 그 다음 식은 상수 함수예요. 근데 함수 값이 무엇이냐면 항상 true입니다. true라고 하는 불값이에요. 불식 또는 불리언. 그렇고 10분 남았네요. 잠시만요. 그 다음 funxnet 화살표 gfx는 f와 g의 합성을 의미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그걸 첫 번째 함수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두 번째 함수에 집어넣은 결과를 함수 값으로 가지는 함수. 그게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의 합성 함수예요. 이 경우에는 주어진 람다 함수가 f와 g의 합성이죠. 그리고 leave off는 여기서 생략하다라는 의미고 type annotation, 유형 주석입니다. 유형 주석은 여기서 예를 들면 x 쌍점 넷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쌍점 넷 이걸 얘기해요. 이거를 생략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린이 어떤 때는 이걸 우리 대신에 추론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안 돼요. 충분한 정보가 그 식에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유형이 뭔지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고 자, 그다음 읽어볼까요? You can pass functions as parameters and by giving them names f and g, you can then use those functions in the implementation.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함수도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개 변수는 그냥 여기서는 입력 값입니다. 입력하는 변수. 우리가 입력 값으로 넣는 변수. 보시면 그게 람다 함수 안에서도 그런 입력 변수가 함수여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볼까요? 이 식 전체가 람다 함수죠. 함수 추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함수인데 그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또 다른 함수이고 두 번째 인수 역시 함수예요. 세 번째 인수에서야 함수가 아닌 유형의 원소가 나옵니다. 근데 커링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만요. 코드를 복사하고 자, 코드를 복사했고요. 이번엔 정보창을 아래에 놓아 보겠습니다. 정보창 지금 아래에 가 있죠. 위에 쓴 것도 많은데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줄에서 쓴 코드도 좋은 코드인데 그 다음에 제가 새로 추가하는 코드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랩스투 화살표랑 두 줄짜리 화살표는 의미가 똑같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왼쪽에 세로 줄이 있는 저 유니코드 화살표는 개별 함수를 만들어주는 화살표예요. 함수 추상화를 할 때 쓰는 화살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있는 함수 추상화나 두 번째 있는 함수 추상화나 똑같다는 거예요. 정의가 아예 똑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식을 복사해서 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식이 워낙 길다 보니까 괄호를 함수 추상화 주변에 좀 쳐야 할 겁니다. 그렇고 두 번째 함수 추상화식도 마찬가지죠. 근데 너무 기니까 보기 좋게 이렇게 쓸게요.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함수 추상화랑 두 번째 함수 추상화는 정의상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같은지 생각해 보면 커링 때문에 그래요. 커링. 커링 때문이기도 하고 축약된 저 함수 추상화를 안 축약한 형태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써줘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커링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그냥 축약된 표현을 펼친 거야. 자, 그걸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다이기 때문에 정의상 같을 수밖에 없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두 함수를 입력값으로 받고 새로운 함수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가 x까지 포함해서 3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수가 2개고 출력값이 함수인 람다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3변수 함수로 볼 수도 있지만 2변수 함수로 보고 출력값이 넷에서 그다음에 gf의 그 공역은 불 아니었나요? 그쵸, 불. 잠깐만요. 예, 불 맞아요. 그래서 넷에서 불로의 함수를 하나 출력한다고 볼 수 있어요. 3번 줄에 나와 있는 저 함수 유형에서 마지막 화살표 주변에 괄호를 저렇게 넣을 수 있겠죠. 마지막, 마지막 화살표 주변에서 괄호를 칠 수 있는데 저렇게 쳤을 때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수는 스트링에서 불로의 함수고 두 번째 인수는 넷에서 스트링으로의 함수죠. 출력하는 값은 넷에서 불로의 어떤 개별 함수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고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You can also pass types as parameters. 유형을 매개 변수로 넣을 수 있다. 뭐 당연하죠. 알파, 베타, 감마 타입이라는 유형 3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유형이잖아요. 근데 유형들이 지금 매개 변수, 즉 입력 변수인 거예요. 입력 값들인 겁니다. 입력 값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유형과 잠깐만요. x는 좀 빼야겠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인수 g랑 f는 앞에 나온 알파, 베타, 감마로 만든 함수 유형에 속하죠. g는 베타에서 감마로의 함수이고 f는 알파에서 베타로의 함수죠. 그 다음 부분은 아예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전체를 출력값으로 봐도 돼요. 무엇이 출력되는 거냐면 알파에서 그리고 f의 공역, g의 공역이 감마니까 알파에서 감마로의 함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함수는 알파의 원소 x를 받았을 때 gfx를 출력하는 함수인 거예요. 코드 편집기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잠깐만요. 자, 1번 줄에 나와 있는 식을 잠깐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번 쓰시고 그다음에 괄호 한 번 더 치고 그러면 이 번 앞에 제가 화살표를 하나 더 넣어야 했었죠.
위에 나온 거랑 아래에 나온 거랑 같습니다. 이번엔 증명은 확인하지 않을게요. 위에 있는 식을 아래와 같이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같은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유형들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그 유형들에 대한 함수 두 가지를 입력받으면 새로운 함수를 출력하는데 그 새로운 함수는 유형이 알파에서 감마인 거예요. 알파에서 감마로의 함수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gfx의 유형이 알파 화살표 감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전체 식 안에 있는 람다 함수의 유형이 알파 화살표 감마라는 겁니다. 예, 됐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합성 함수 정의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 뒷부분에서 그게 린 라이브러리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아마 직접 나오진 않아도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더 자세하게 제시할 겁니다. 그렇고 the last expression, for example, denotes the function that takes the three types, alpha, beta, and gamma.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을 인수로 받아야 하는 함수가 나와 있죠. 근데 그것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and two functions, from g from 이걸 뭐라고 해야 하죠? g of 이걸 뭐라고 읽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g of beta to gamma and f of alpha to beta. 그러니까 베타에서 감마로의 함수 g 그리고 알파에서 베타로의 함수 f라는 두 가지 함수도 입력받아야 돼요. 그러면 g와 f의 합성을 출력합니다. 근데 출력하는 거는 x 알파 g fx라는 저 식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편집기에서 보여드린 거 지금 제가 표시한 저 부분이 출력값인 거예요. 함수를 출력하는 거죠. 그렇고 making sense of the type of this function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dependent products. 의존 곱을 이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의존 곱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의존 곱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의존 곱이 아니라 의존 함수예요. 의존 함수. 곱 유형이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곱 유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존 함수가 필요한데 의존 함수가 뭔지는 2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멈출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The general form of a lambda expressions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되겠죠. 지금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